첫 논문 발표가 우리 한규학 박사님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또한 신학과 이 법학을 넘나들면서 좋은 작품들을 한국 교회에 내놓게 됐는데 우리 먼저 한규학 박사님이 나오셔서 독일과 예멘에 있어서 헌법적 통일에 대한 요구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독일과 예멘에 있어서 헌법적인 통일에 대한 그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서독의 법제 통일, 그리고 두 번째는 남북 예멘의 법제 통일, 세 번째는 남북한의 법제 통일, 이런 주제를 갖고 서달락을 갖고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나치 정권이 히틀러가 패망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처럼 동부 독일 쪽은 연합군의 하나에 있었던 소련이 점령을 하게 되고 이쪽 서독 쪽에서는 영국과 미국이 점령을 해서 분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랑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근데 서독과 우리나라가 좀 다른 거는 동독은 서독을 침입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이 우리나라를 남침을 해서 굉장히 동족 상전의 비극을 갖고 있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악화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독이나 서독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처럼 그런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심각한 그런 감정은 없었어요. 통일 얼마 되기 전에까지는 서로 양 국가가 400만 내지 5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서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독일의 발전상을 보았고 독일에 있어서도 동부 독일에 좀 이렇게 그 사회주의 국가를 많이 보게 됐고 정보가 많이 좀 노출된 상태에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얼마 전까지 계속 이주민들이 몇만 명씩 이렇게 오고 가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양쪽은 계속 그 헌법을 보면은 동독 헌법이나 서독 헌법을 보면은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통일 의식이 있었어요. 물론 북한도 자기네 나름대로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도 헌법 4조에 통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독일과 동독과 서독 또 한국이 다른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서로 기본 조약을 맺으면은 이쪽에 양쪽 나라가 이거를 지켜요. 동독도 지키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과 기본 조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안 지켜요. 그러니까 이게 신뢰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신뢰가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져요. 하다못해 남북 예멘도 보면은 서로 이렇게 기본 합의 조약을 맺으면 이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굉장히 했어요. 그래서 단계 5단계로 이렇게 통일화 작업이 되어 가는데 북한은 이게 해놓고도 또 계속 도끼 만행 사건이라든가 연평도 사건이라든가 또 그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아주 관행적으로 이렇게 무력 도발을 하고 또 얼마 전에 우리 그 중사 하사 그분들도 발목이 잘려가지고 그렇게 또 고통을 당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은 안 지켜 문제가. 그 차이가 굉장히 또 큰 차이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독의 전문을 보면은 서독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전문에 썼어요. 6페이지 보면은 신과 인간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고 민족적 국가적 통일을 유지하며 통일된 유럽의 동등한 권리를 갖는 구성원으로서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며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은 위의 각주의 독일 국민들은 또한 참여가 거부된 독일인을 대신하여 행동하였다. 전체 독일인은 자유로운 자기 결정에 따라 독일이 통일과 자유를 달성할 사명을 가진다. 이건 아예 전문에 이게 딱 돼 있어서 통일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그 헌법 전문보다도 더 통일해야 된다 우리는 언젠가 이 의지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좀 더 우리나라 이제 4조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더 분명한 통일에 대한 의지를 좀 넣었으면 좋을 것 같고 더 나가서 우리는 어쨌든 이제 교회니까 이제 각 교단이 또 한기총과 한교연, NCGK라는 이런 연합 단체가 이 전문에 정말 그 자유 체제에 입각한 민주적 통일에 대한 그 염원이 이렇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게 통일을 지금 해드려도 지금 하다못해 이 통일이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에 있어서도 통일이 안 되고 있잖아요. 국정교과서 지지하는 사람들도 꽤 많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꽤 많고 이게 거의 그냥 40대 60, 뭐 50대 50 비등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론 자체가 통일의 그 마인드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보수주의자들은 자기네들 나름대로 예를 들면 뭐 흡수 통일을 한다든가 또 이제 또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제 함의 통일을 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내부에서조차 통일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채택 여부 하나 이게 민족의 그 통일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북한과 통일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이념적 통일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예, 뭐 통일하고 있지만 솔직히 지금 같아서는 굉장히 이게 굉장히 용언한 일입니다. 뭐 서독헌법은 어쨌든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또 법치주의 국가에 맞게끔 모든 것이 이제 민주적이고 굉장히 이제 자유주의적이죠. 그 보면은 서독헌법은 이 기본법에 있어서 인권의 존엄, 또 자유권, 법 앞에 평등, 종교 및 양심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이죠.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헌법도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이 대륙의 독일의 헌법을 그대로 이제 모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회 결사의 자유는 전부 다 이게 독일에서 온 거예요. 그 헌법의 기본 원리, 정당, 뭐 국민으로서의 권리, 선거, 연방 정부의 구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헌법 20조에 보면은 이제 굉장히 20조와 28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연방국가 원리와 공화적, 민주적, 사회적, 법치 국가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조에는 독일 연방공화국은 민주적, 사회적 연방국가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도 모든 권력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죠. 여기 독일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의식에는 그 독일인들의 그런 법적인 의식도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28조는 각 주의 헌법 질서는 이 기본법에서 의미하는 공화적, 민주적 및 사회적, 법치, 국가적 원리에 합쳐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통일헌법이 이러한 독일의 기본법이 그대로 또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독일과 동독에 있어서 이 헌법적 내용은 이제 거의 이제 동독 헌법에 서독 헌법에 동독 헌법이 흡수되는 양식으로 가고 있어요. 물론 경제도 흡수되죠, 그렇죠? 독일 경제 워낙 발전돼 있으니까 동독의 경제를 흡수해요. 근데 그 전에 이 헌법도 흡수 통일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런 법 흡수 통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법에 있어서도 흡수 통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독 헌법 23조에 보면은 독일이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편입 후에 기본법이 효력을 발생한다고 해서 동독의 통일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는 자기네 연방주만 이제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밖에 독일 지역이 편입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서 동독이 언젠가는 서독이 편입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이렇게 헌법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헌법 4조 보면은 통일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는 이제 그 전체 북한과 남한까지 해서 한반도 영토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해서 우리나라도 법제적으로는 이제 통일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만들었죠. 자, 그러면 이제 동독의 이념적 정체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독은 1990년 통일헌법으로 개정되기까지 1945년 6월 9일부터 소련의 분할 통치를 이유로 막스 레닌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이제 이게 자유주의 민주 체제냐 사회주의 체제냐 이거는 막스 레닌주의를 채택하고 있느냐 없느냐 요처럼 딱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요새 뭐 국제교과서 문제로 이제 그 좀 이렇게 보수주의자들 있는데 우익파들은 이제 교과서 틀이 막스 레닌주의로 되어 있다, 유물론에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예. 그러나 우리나라 지금 헌법은 어쨌든 막스 레닌주의나 유물론주의가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남한에 있어서는 헌법만을 딱 봤을 때 이 나라는 자본주의 및 민주주의 국가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동독 헌법 1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일 민주공화국은 노동자 농민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독일 민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 및 막스 레닌주의 정당의 영도하에 있는 도시와 농촌 노동자의 정치 조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독 헌법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막스 레닌주의를 삭제해야 돼요. 이 막스 레닌주의가 있는 한 서독과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동독헌법 2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원칙을 또 제시하고 있죠. 독일 민주공화국의 모든 정치적 권력은 노동자가 행사한다. 인민은 사회주의 국가 및 국가가 진력하고 있는 모든 활동이 중심이 된다. 사회주의적 생산의 빠른 속도, 능률 향상, 과학적, 기술적 진보 및 노동 생산성이 증대를 기반으로 한 인민의 물질적, 문화적 생활 수준이 지속적인 향상은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의 주요 과제이다. 이렇게 해서 노동자를 중시하는 막스 레닌주의의 바탕에서 헌법이 기술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독과의 법제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동독의 막스 레닌주의 토대를 둔 이런 헌법적 조항이 없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통일이 되기 굉장히 어려워요. 조금 이따 제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겠지만은 먼저 헌법 쪽에 있어서 북한의 막스 레닌주의의 토대를 둔 이런 사회주의 사상이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주체 사상에 대해서 한 것들이 없어지지 않으면은 북한과 남한은 서로 통일에 대해서 공연불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에서 오는 통일, 어렸을 때 제가 불렀는데 어떻게 통일이 안 됐어요, 근데. 예. 왜? 법제 통일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동서독이 1989년에 법제 통일을 하기 위해서 동독이 막스 레닌주의 사상을 이제 포기를 해버립니다. 삭제하는 거예요. 1990년 8월 31일 동서독 간의 통일 조약에 의거해서 기본법 36차 개정이 이루어지고 37차 개정부터 41차 개정까지는 유럽의 통합을 위한 통일 동독의 통일 독일의 위치와 역할을 확인하고 연방 제도에 대한 현대적 변화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이제 통일법 전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독 독일 헌법 전문을 보면은 9페이지요. 독일 국민은 신과 인류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통합 유럽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예, 그러면서 맨 밑에 보면은 각주의 독일 국민은 자결권을 행사하여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성취하였다. 이로써 이 기본법은 전체 독일 국민에게 적용된다.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통일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통일헌법은 전문의 자유주의, 민주주의라는 정체를 언급하지 않아도 기본권은 독일의 서독의 기본권 헌법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뭐 인간의 존엄, 자유권, 법 앞의 평등, 종교 및 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서신 우편 및 전신의 비밀,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이것이 통일헌법에 그대로 들어가는데 이 내용은 이미 서독의 기본권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북한과 통일이 되려면은 이러한 남한의 그 헌법이 그대로 통일 헌법에 삽입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통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통일 요구하고 있지만은 이런 그 자유주의 토대에 입각한 인간의 존엄과 권리, 이런 자결권,
거주 이전의 자유, 기본권이 삽입이 안 되면은 통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해도 그거는 굉장히 힘든 통일이죠. 자, 그러면은 그 시간이 좀 없어서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남북 예민의 이제 법제 통일을 보겠습니다. 참 그 여기는 이제 아시아 통일이기 때문에 남북 예민은 흡수 통일이 아니라 양측이 전부 다 경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남예멘은 경제가 더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러면 잘못하면 서로 죽으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결의를 해요. 우리 이제 합의 통일을 하자. 그래야지 이제 거기는 합의 통일을 합니다. 여기도 이게 문제가 이게 특히 독일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제 이 강대국에 의해서 특히 연합국에 의해서 이제 분할 착취가 돼요. 이제 북예멘 같은 경우는 이제 터키가 이제 계속 이제 지배해 왔다가 이제 제1차 세계대전에 패배함으로 인해서 이제 물러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남예멘 같은 경우는 영국이 또 오랫동안 이제 지배를 해요. 이게 이 보면은 분단국이 된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일본 제국주의나 타민족의 제국주의 하에 있었던 국가가 이렇게 이 분단으로 되는 게 이렇게 굉장히 분단으로 되는 사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제국주의가 없었다면 분단되지 않았을 텐데 이 제국주의가 가져다준 뭐 플러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마이너스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영향에 이게 분단이 이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어떻게든지 이제 법제 통일을 통해서 이렇게 경제 통일도 되고 남북한이 통일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예멘이 6세기 초 이디오피아에 정복된 이래 1538년부터 오스만 터키 지배를 받았고 1839년 영국이 아덴항을 점령했고 영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남예멘 지역은 이제 좌익 게릴라 세력이 1967년 영국과 독립전쟁을 체결하고 남예멘 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합니다. 그게 이 좌익들이 영국의 제국주의를 물리침으로 인해서 남예멘은 이제 좌익으로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터키 지배에 있었던 북예멘은 정통 회교국의 입장을 명시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를 가지면서 친중국이 막스 레닌 정책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주의 민주체제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좌익 게릴라들이 형성이 된 남예멘은 오히려 중국과 소비에트의 사회주의 정책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쪽에 깔린 것은 이미 회교가 깔려 있는 상태였었어요. 전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멘 국민은 아랍 마호멧 민족이다. 우리 국가와 민족의 생존은 진정한 아랍 국적이 수호에 달렸고 아랍 혈통을 주장하는 어떤 아랍 국가도 그 혈통에 있어서 우리 예멘 국민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또한 우리들에게 설교를 할 수 없다. 우리는 통합을 방해하거나 무산시키려는 모든 매세를 물리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예멘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이 헌법을 통해 우리는 우리 국가의 민주적 생활과 개인과 집단의 자유의 증대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유민주공화국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북예멘 헌법 1조는 예멘은 의회 입헌 공화국이고 예멘 국민은 아랍 민족에 속한다고 해서 공화국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조는 정의와 자유에 입각한 호혜의 원칙이 사회의 기초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8조 이제 자유보장 기회균등은 국가는 샤리아의 법리를 통해 공적 사적 자유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고 11조는 사적 경제활동은 그것이 사회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자유이다. 이렇게 북예멘은 우리 서방이라든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채택하고 있는 헌법 정강을 그대로 채택합니다. 그럼 누가 보더라도 민주사회이고 법치국가이고 민주국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남예멘은 조금 달라요. 남예멘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좌익 게릴라들이 이제 그 무력으로 장악함으로 인해서 친소비에트 정책을 이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전문에 보면 나와 있어요.
국가 민주혁명의 업적이 사회주의 건설에 공헌할 수 있도록 자유, 사회발전, 민주주의, 평화 및 외국과의 우호관계 확대를 희망하며 독립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업적을 토대로 1969년 6월 20일 개혁 조치를 기점으로 하여 민족 해방 전선이 취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예멘 인민민주공화국 인민들은 이러한 국가민주헌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막스 레닌주의라는 말은 없지만 그 사상이 기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노동자들은 공화국의 모든 정치적 권한을 행사한다. 노동자 계급, 농민 지식인, 부르주아 간의 굳건한 연계는 공화국 민주혁명의 강한 정치적 토대이다. 노동자 계급은 사회 지도자 계급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굉장히 노동자들의 역할을 중시합니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 이런 데 헌법을 보면은 노동자의 계급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조 남예멘 헌법을 보면은 국가는 인민 경제를 생산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며 그 결실을 인민들 사이에 공정하게 분배한다고 규정을 해서 사회주의 경제의 힘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 사적 소유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과 사회적 의미에 의해 보장된다고 하여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는 실제로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전체적 토대에 있어서는 사적 소유권이 사실상 힘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동서독 통일 헌법이나 남북 예멘에 있어서 통일 헌법이 이제 중심이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이데올로기가 변경이 되고 두 번째는 경제 체제의 변화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법제 기틀을 마련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남북 예멘의 통일 헌법을 보면은 예멘 공화국은 국제연합헌장, 국제인권선언, 아랍연맹 헌장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상 원칙들을 준수할 것을 천명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엔과 국제법을 채택하기 선명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입각한 헌법을 채택하기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통일 헌법을 보면은 전부 다 이제 민주주의예요. 4조에 보면 국민 주권주의가 있어요. 예멘 국민은 정당성과 권력이 원천이며 국민 선거와 총선거를 통해 주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입법, 행정 및 사법기관과 선거로 구성된 지방의회를 통해 주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헌법에서 우리는 인권과 자유를 믿고 평등, 정화, 평화를 추구하는 모든 국가와의 결속을 주장한다. 이 헌법을 통해 우리는 우리 국가의 민주적 생활과 개인과 집단의 자유의 증대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통일 헌법을 보면은 전부 다 자유민주주의 토대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예멘의 상황은 나중에 또 이렇게 합의 통일이 이루어지지만은 또 국내적으로 굉장히 또 소란하게 돼요. 막 이제 부적들이 일어서가지고 결국 이제 무력 통일을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무력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양측이 계속 합의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북한의 법제 통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북한은 막스 레닌주의 대신 김일성 주체 사상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킵니다. 1972년까지는 북한이 막스 레닌주의를 채택해서 모든 국가의 이념과 사회 경제주의 토대는 다 소비에트와 중공에 영향을 받아서 막스 레닌주의 사회주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유물론적 토대를 두고 있어요. 그러나 1972년 이후에는 북한이 황정업에 의한 주체 사상을 헌법에 편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북한의 헌법을 보면 전부 다 주체 사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주체 사상이지만 막스 레닌주의 사상의 토대를 둔 거기 때문에 막스 레닌주의 플러스 김일성 주체 사상이지 주체 사상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헌법을 한번 읽어볼게요. 전문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이게 막스 레닌주의 토대를 둔 거죠. 사회주의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 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 밑에 항일 혁명 투쟁을 조직 영도하시어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 광복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셨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분야에서 자주 독립 군사 건설이 튼튼한 토대를 닦은 데 기초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창건하셨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은 조선 민주인민주의 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 건설 사상과 국가 건설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 헌법이다. 완전히 김일성 우상화로 가는 거예요, 헌법이. 이게 동독 헌법도 이러진 않았고 남예멘 헌법도 개인을 우상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북한에 있어서는 주체 사상을 들임으로 인해서 김일성 우상화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보면은 이렇게 오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이 유교주의 중심 국가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개인 파워가 굉장히 강해요. 퍼스널 파워가 굉장히 강하고 서구 같은 경우는 커퍼레이트 파워, 단체 파워가 강해서 모든 것들이 단체와 시스템에 의해서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남한도 굉장히 그 개인의 파워가 강하잖아요. 개인 권위라든가. 예, 이거는 유교의 권위주의에 입각한 이제 수직 구조에 입각한 영향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아시아나 그 유럽과 달리 북한이 개인 우상화로 가고 개인 권위로 가는 것은 이런 유교주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렇게 기독교라 할지라도 외국과는 좀 달리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대형 교회나 보면 퍼스널 파워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예, 개인 파워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게 아마 유교에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북한헌법 3조 보면은 조선인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이 주체사상, 선구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해서 막스 레닌주의가 아니라 주체사상을 극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제4조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헌법의 4조가 이제 북한과의 법제 통일에 있어서 삽입이 되어야만이 진정한 법제 통일이 되고 진정한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북한 그 북한 헌법 전문에 나타난 김일성 주체 사상과 또 3조에 있는 그런 이제 1인을 우상화한다거나 또 사회주의 토대를 기초한 이런 조항들이 있어서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좋고 햇볕 정책 하는 것도 좋다 이거죠. 햇볕 정책은 우리나라가 한 것이 아니라 그 김대중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독일에서 접근과 변화라는 햇볕 정책을 했습니다. 독일도 계속 퍼주기를 했어요. 예. 근데 독일은 뭐냐면은 퍼주기를 하면서 그 독일의 서독의 법률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동독과 같이 서로 이제 시민 이제 법률 이제 전문가들 단체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때 좀 퍼주기를 하면서 북한과 우리나라 의원들 간에 서로 그 통일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단체를 좀 만들었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기독교에서 할 역할은 뭐냐면 기독교 이제 교류를 하고 뭐 봉수교회도 지어주고 뭐 많은 이제 갖다 주고 이제 퍼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랬는데 뭐 개성공단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의식이 이제는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나 이제 아니면 기독교인 이제 판검사들이나 변호사들이 같이 이제 북한 이제 거기도 이제 판검사나 변호사들과 같이 이제 입법위원회를 통일을 위한 입법위원회를 좀 만들자. 이렇게 서로 조금씩 한 걸음씩 논의해 나가자.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주체 사상은 범세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 후퇴시켜 가면서 이런 기본 인권과 권리 또 우린 자유경제 토대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해 나가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제 그러한 이제 기독교인들 이제 법조인들이 좀 들고 일어나서 같이 그들의 북한 사람들과 이제 민간교회를 통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남북한 통일 헌법을 미리 만들자.
그래야만이 법제 통일이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법제 통일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 오늘 여기까지